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0월 10일입니다. 쌍십절입니다. 북한 애들이 노동당을 창건한 날이고, 또 우리 양아치 이재명은 극단적 친일이라는 말을 들고 나왔고, 윤석열 정권에서 살려고 친일 프레임으로 진영대기를 들고 나왔다. 기가 찰 노릇이죠. 대통령 선거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그러니 국힘에서 이걸 놓칠 리가 없죠. 놓치면 안 되고, 이 친일 프레임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친일 프레임이라는 것은 솔직히 대한민국 같이 일본 제국주의, 한일 합방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민족 정서를 건드리면서, 임진왜란부터 올라가죠. 임진왜란까지 민족 정서를 건드리면서 정권에 이용해 먹고 정권 탈환을 목적으로 하는 이 좌파 진보 같은 놈들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베트남 보세요. 베트남. 그죠? 그리고 식민지였던 나라가 감정적으로야 다 자기 나라를 식민지한 제국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그 나라보다 더 잘 살고 더 강건한 국가를 만들면 돼요. 국방, 외교, 경제가 올라서면은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일을 가지고 노무현이하고 문재인이가 10년 동안 울고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 이재명이라 이런 생양아치 근본도 없는 놈이 나와가지고 쥐도 이제 그걸 이용해서 살려고 그러고 당대표 유지하려고 그러고 4년 후 대권까지 가려고 그러나 본데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아주 잘 갖고 나왔어요, 이놈아가. 한미일연합훈련에 대해서 극단적인 친일이다. 왜 독도를 내줬느냐. 독도를 내줬다는 말이에요, 얘 말은. 그런데 그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실정적으로도 하나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고TV가 하는 말이, 이놈은 양아치예요. 제가 이준석한테 항상 이준석을 정계 퇴출을 요구하면서 철학적, 인문적, 역사학적인 고찰이 없고 지식과 인식이 없다 했었죠. 이놈도 이준석과 맞먹는 놈이에요. 그냥 나오는 조디로 떠들고 SNS로 정치를 한 놈이기 때문에, 얘 유명하잖아요. 트위터 정치. 그 이준석이라는 놈도 페이스북 정치를 하고, 이런 놈들을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 SNS 중독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 있죠. 제일 유명한 놈이 진중권이라는 놈 아니에요. 그 놈을 지금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출연하고 방송 출연하면서 평론가라고 하면서 돈 벌어먹고 있는데, 진중권 그 놈이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SN은, 고고TV는 페이스북도 안 합니다. 참고로. 카톡이나 해요. 문자나 하고. 거기 다 있어요. 친구들 있고 동창들 있고. 페이스북 그거 뭐라고. 트윗도 과거에는 트윗계를 보수 쪽에서 내가 평정을 했었지만 그거 안 합니다. SNS를 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만큼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안하며, 그 다음에 하루라도 그것을 안 하면은 초조하고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강박감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게 진중권이라는 놈이고, 그 다음에 튀어나온 놈이 조국이라는 놈이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그 페이스북 정치를 하려다가 지금 망가져버렸고, 그 다음에 이재명도 그 전부터 그랬고, 이런 놈들은 그 4명 이런 놈들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4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많이 배웠다. 사회적으로 상류층이다. 권력과 명예로서는 상류층이다. 그걸 갖다가 디지털 문화 세대라 그래가지고 문화 문명이 변해서 디지털로 변한다, SNS 정치가 온다 가지고 그걸 울고 먹던 놈들이 하나도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기본 축은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 클래식한 겁니다. 지금 이거를 이재명이가 한미일 연합훈련에서 극단적 친일이다. 그리고 좌파들, 민주당, 개딸, 양아들이나 이준석 떼거리들은 왜 우길기가 독도로 들어왔느냐. 독도로 들어온 것도 없어요. 정진석이가 말 잘했더라고. 대마도하고 제주도는 40km인데
독도에서 한미일연합훈련한 것은 185km나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독도 영해에는 한미일연합훈련을 못한다. 지정학상으로, 바다 물결 그런 게 있나 봐요. 거기서는 동해 잠수함이 얘네들이, 누구야, 저놈아들. 북한 놈들이 잠수함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거기서는 한미일연합훈련을 할 효과가 없고, 그래서, 아니, 남쪽에서 해봐야 효과가 없고, 저놈들은 잠수함이 서해, 동해를 주로 다니기 때문에 동해에서 해야지 되면 된다. 그리고 일본이 구축함이 100척이나 있고, 우리나라는 열대척뿐이 없고, 북한의 잠수함을 잡는 거고, 북한의 SLBM을 탐지하기 때문에 일본의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야 한다. 그거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SLM 써가지고 그냥 서울에 팍 떨어뜨리면 어떡하고 도쿄에 팍 떨어뜨리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얘가 여러 가지를 보면은 지금 문재인한테 기대는 형국으로 들어갔죠. 이재명이가. 하나도 말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언론에서 그냥 이재명과 이제 국힘의 그 노선 투쟁, 이념 투쟁을 갖다가 지금 본격적으로 다루고 물기 시작했죠. 이건 국힘에 무조건 유리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친일, 반일, 반미, 친미 이런 걸 따지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국익에 도움되고 우리 국가의 보위와 안정과 국민 생명을 위한다면은 어느 나라든 서로 이용을 하면서 국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무식한 놈이죠. 그러니까 여당에서 말이지, 죽창과 시즌 2냐, 너는 친북이다. 너는 반미 투쟁을 하느냐, 죽창과 변주국을 울리지 마라. 그러니까 또 민주당 놈들은 드디어 국힘에서 친일 본색이 드러났다. 외부 본색이 드러났다. 이 한심한 놈들이야. 이거 나오면 나올수록 국힘이나 중도층은 유리해요. 우리 편이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 끌고 나와. 국힘에서도. 그러면은 김대중이가 말이야, 일왕이라고 천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라고 할 거냐? 김대중의 천왕님 그랬어요. 천왕폐하. 정치는 김대중이 같이 하는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입 바른 소리, 사탕 바른 소리 한 번 해주고 국익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정치는 김영삼 같이 하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고쳐주겠다. 너무 구체적으로 정치를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작아지고 그 뾰족한 송곳을 찔른다고 지가 푹 찔러가지고 피 한 방울 묻혀 나오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몸이 움직여서 그놈을 딱 쳐버린다고. 김대중은 말이야 일왕과 천왕이라고 그랬다니까. 천왕과 월드컵을 관람했다. 도쿄로 날라가지고. 그때 뭐가 터졌어요? 서해해전이 터졌다. 김대중이야말로 그러면은 친일의 원조 아니냐? 응? 이재명은 말이야 지금 자기가 잡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정치적 물타기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윤석열 정권을 친일 몰이를 하고 있다. 아주 잘했어 이놈의 자식이. 골로 가요 완전히 요번에 이재명이 보니까. 이 SNS 행치하는 놈들은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응? SNS 안 하는 국민이 훨씬 많아요. 그 애들 노래예요. 그러니 이재명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국힘은 당권 경쟁에 들어가죠. 투쟁이라기 그렇고 당권 경쟁에 들어가요. 다 나와. 어제부터 뭐 권성동이하고 정진석은 막 이재명 밖에 들어갔고 김기현도 이재명 밖에 들어갔고 오늘 나경원도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재명이가 한미일 훈련을 갖다가 국방 참사라고 그러냐? 더는 물러날 것도 없다. 이재명의 말로 친일이다. 또 유승민이도 뭐라 그랬죠? 유승민이도 나와. 유승민이는 좀 병력 미필 초선 의원은 공부 좀 하라. 미친다 나 참.
아이고, 참, 유승민. 참 아쉽다, 진짜. 병역 미필이 왜 나와? 이거, 병역 미필 초선의원 이재명, 공부 좀 하라.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갖다가 미사일 위협을 당하는데, 이재명 국민 생명을 갖다가 친일로 몰이하면서, 씹느냐? 이 병력 미필을 왜 나와? 병력 미필을. 그리고 너가 병력도 미필한 게 국방위에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유승민은 나는 병장 출신이야. 그리고 병력 미필 초선 의원은 누구를 겨냥한 거죠? 윤석열을 겨냥한 거죠. 부동식. 윤석열은 병력 미필에 대통령 초짜다 공격하면서 일타 쌍피로 공격한 거야. 응? 정치라는 건 복선을 깔면 좋은데 이재명을 직격하면서 윤석열까지 끌고 들어오면 이건 안 돼요. 하여튼 anyway, 하여튼 유승민은 좀 크게 놀아야 돼. 크게. 응? 지금 이 문제가 친일 대 반일의 프레임, 친미 대 반미의 프레임, 또 친북 대 탈북의 프레임, 종북 대 탈북의 프레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똑같아요. 응? 문재인 5년이나 현재나 똑같아요. 저는 제발 좀 이렇게 안 되길 원했었어요. 근데 이런 걸 항상 갖고 오는 놈들이 누구냐 하면은 민주당 놈들이야. 문재인이란 새끼야. 이재명이란 양아치 새끼야. 응? 이것들은 뻑하면 친일 프레임. 죽창가를 들고 죽창가를 들기 전에 거북선이라는 횟집을 가서 회를 많이 먹고 12척분이 없다는 거북선을 타고 죽창가로 일본을 무찌르자. 문재인이라는 놈이 계속 수보회에 기자회견 국무회의에 나서 하는 말이죠. 절대 일본에 안 지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겼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며칠 전에 대한민국 총체적 국력이 조그만 기사가 났어요. 세계 6위다. 그죠? 그거는 경제적으로 역동성을 말하는 거지. 외교, 군사, 안보, 경제 전부 다 해가지고 세계 6위가 될 수가 없어요. 역동성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뭐예요? 특징이 빨리. 그리고 새로운 문물을 갖다가 우리는 조선 500년에 말이야 개항을 넣게 해가지고 일본은 식민지 당해서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같은 원천 기술도 있고 미국과 같은 지금 혈맹이니까 미국을 따라가면 돼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죠. 그렇죠? 일본은 다 따라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일본 기초과학이나 기초학문이 너무 튼튼해요. 그리고 국력이 아직까지도 경제 규모도 그렇고 지금 자꾸 따지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문화에서 디지털 문명에서 일본을 갖다가 앞서갔다. 그게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 이런 걸 말하는가 본데 아직 멀었어요. 총 생산량이 일본은 한국의 3배고 아직까지 미국은 10배, 12배 내지 15배고 중국도 한 우리나라 10배 돼요. 지금 한 8, 9배 돼요. 그죠? 1인당 국민 생산, 1인당 또, 그 소비지수, 실질 소득이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맞잡이가 되죠. 환율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본이 지금 경제 불황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갖다가 하려고 해도 그냥 디플레야.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그럼 1인당 국민 소득을 따지면은 중국 놈들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중국 이제 한 10,000불 정도 넘었을 거예요. 10,000불, 12,000불. 그럼 우리나라 3분의 1때뿐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중국한테 이기네? 이런 게 모든 것이 지금 대한민국 자존심과 자긍심 때문에 이제 오해가 일어나는 것인데, 일본 무시하면 안 돼요. 30년, 50년 후에도 남북이 통일돼서 우리 북한이 남한 규모의 경제력을 갖고 가면은 그때 한번 일본하고는 해볼만 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그 국민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친일을 외치니까
국민적인 자부심은 느끼겠고 자긍심은 있겠죠. 그러나 세계의 정치라는 것은, 외교라는 것은, 또는 국내 정치도 자부심한 자긍심 갖고는 살 수 없죠. 그럼 이승만 시대로 돌아가고 조선 시대로 돌아가면 돼. 갓 쓰고 수영기를 보고 도포 입고 다니면서 임진왜란을 막고 일본이 침략, 1900년대 초, 일본이 침략을 막으면 돼요.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라는 거야. 좌파 진보라 하는 놈들이. 아니, 왜 식민지 상을 지금 계속 갖고 나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정도뿐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거의 다 극복했다고 보는데, 일본에 대해서. 조선은 좋은 것이요. 조선의 그 자존심. 웬만큼 극복했다고 생각하는데, 친일 프레임을 갖고 나오고, 친북 프레임을 갖다 나오고, 친중 프레임을 갖고 나오고, 반미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이 좌파 진보, 문재인, 이재명 이런 놈들은 사라집니다. 저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또 이런 거, 시잘데없는 논쟁이 들어갔어. 근데 이 시잘데없는 논쟁을 항상 민주당 놈들이 지네 지지층, 벌거벗은 놈, 구더기 같은 놈들을 갖다가 결집시켜서 한다는 거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고고TV가 굵직해. 이 친일 프레임에 갖고 나왔으니까 이재명이가 이거 한참 갑니다. 한참 가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기시다하고,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신문 이면을 읽어보면은, 기시다하고 윤석열이는 협조, 갈등을 해결하는 거로 벌써 발을 들여놨고, 그렇게 될 거예요. 기시다가 벌써 선포했어요, 의회에서. 관계 회복해야 된다?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윤석열 만나고 나서. 대길이에요, 대길. 따봉! 한일 관계는 스무스하게 풀릴 겁니다. 그럼 이놈들은, 민주당이나 이놈들은 그걸 또 터집 잡으려고 옛날 거 갖고 나오고 반일 프레임 나가고 이러겠죠? 대길이야, 대길. 대한민국 그 보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런 놈들 민주당이나 좌파나 진보나 이재명이나 문재인 놈보다 우리가 더 강해요. 우리가 더 강했는데 이준석이라는 놈 때문에 3 내지 5개월 허송세월 했다고. 총선 이겨요. 이 상태라면은. 친일 프레임 갖고 나오고 얘네 친북 프레임 갖고 나오죠. 그죠? 미사일을 갖다가 이틀 만에 계속 쏴 이놈의 새끼들이 정체불명의 미사일 신무기를 그걸 갖다가 또 갈등을 일으키려고 그래. 괜히 윤석열이가 말이지 한미일연합을 해가지고 한반도 긴장관계를 들여놓고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미사일을 쳐맞고 국민이 불안하다 이러죠. 문재인 초기엔 더 했어요. 평창올림픽 그때 김여정이 오기 전까지는 그놈아 새끼는 맨날 미사일 두드려 맞았어. 5년 동안 계속 미사일 두드려 맞았어. 그러면 저 빗자루니 빗자루. 미상불체래. 미사일 아니라 그랬어. 이렇게 지들이 잘못한 정책을 현재 윤석열 정권에 뒤집어 씌우면서 가짜 뉴스를 남발하고 페이크 뉴스, 흑색 선전을 하는 이런 것들은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보수가 이겨요. 정치는 다시 시작됐어요. 윤석열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며, 그리고 지금 그 당권 투쟁에서 나경원, 유승민, 김기현, 권성동, 윤상현, 정진석이, 안철수, 또 누가 나올지 몰라. 그런 애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재명을 그냥 맹복하면서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그러죠. 나 이런 거 그만 보고 싶다,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보다 정치적인 역사가, 민주주의 역사가, 현대 민주주의, 현대 정치가 더 오래되고, 강구한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를 보시면은, 결국엔 보수가 이겨요. 결국에는. 이까지 하겠습니다.